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닥터 봉입니다. 오늘은 가와사키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병입니다. 의사들한테도 어려운 병이고 소아과 의사들한테도 어려운 병이고 어머님들한테도 좀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는 병이고 사실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가와사키병 치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의료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가와사키병 발병률은 세계 2위입니다. 보통 한국, 일본, 대만에서 제일 많고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소아에 후천적으로 생긴 심장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의 약 20배, 10배에서 20배 정도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우리 응급실에서든 소아과 외래에서든 또 소아과가 아닌 분들도 아마 많이 만나게 될 수 있는 병입니다. 이 병은 일단 열이 5일 이상 굉장히 고열이 납니다. 해열제를 먹어도 잘 떨어지지 않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고열이 나는 게 좀 특징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쭉 보자면 눈이 빨갛습니다. 근데 눈곱은 별로 끼지는 않아요. 양쪽 눈이 다 빨개요. 토끼처럼. 그 다음에 입술이나 혀가 빨갛게 딸기혀가 되면서 다 갈라지고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을 만져보면 목에 1.5cm 이상인 임파선이 커져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에는 발진이 생기고요. 손발에는 부종이 생깁니다. 요 열이 5일 이상이면서 요 지금 그림은 6가지지만 요 5가지 중에 입과 혀는 또 한 가지로 해서요. 5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면 가와사키병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중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얘가 한 달 전에 코로나를 앓았다.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다 있는데 지금 너무 배가 아프다. 그 다음에 그냥 아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축 늘어져서 완전 쇼크 상태다. 이러면 이게 가와사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 또 나오겠지만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코로나 감염 후에 생기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요거랑 너무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일단 요런 병을 가와사키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징적으로 이 BCG 자국이 퉁퉁 부어요. 빨개지고 그 다음에 딱지가 생기기도 하고 6개월쯤 된 애기들한테 안돌전으로 해서 애들이 단단하게 부어버려요. 그러면 열이 고열이 나면서 앞에 기준들을 충족하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와사키를 조금 더 쉽게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BCG 안 놓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BCG 자국들을 한국 사람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국을 보면 많이 붙기 때문에 조금 더 진찰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고열이 나는 애들은 특히 이제 5살 미만 애기들 무슨 발진이 있다 그러면 BCG 맞은 자국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열이 5일 이상 나야 기본으로 가와사키를 진단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3일, 4일만 돼도 BCG 맞은 자리가 부었다 그러면 불안정 가와사키이지만 가와사키로 진단해낼 수 있는 조금 빨리 진단을 해내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진단적인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발열이 있으나 주요 임상 증상이 4개 미만인 경우 특히 1세 미만에서 진단 지연으로 인해서 관상동맥 합병증 위험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해도 반응되지 않는 굉장한 고열이 있으면 반드시 가와사키병을 의심을 해야 되고 염증 수치가 많이 상승돼 있고 심초음파상 관상동맥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10일 이내에 치료가 돼야지 그래야 관상동맥 합병증을 좀 줄여볼 수 있지. 근데 보통 5일, 6일 안쪽으로 해야지 10일까지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마지노선은 10일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정맥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IVIG가
치료의 가장 기본입니다. 요거를 몸무게당 2g을 12시간 정도에 한 번에 주사하면은 염증을 억제하고 또는 관상동맥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처음에는 아스피린을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거는 이제 해열이나 염증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는 저용량을 유지해서 아스피린의 그 항응고작용을 유지해서 혈증 같은 걸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가 요 두 가지가 다예요. 일단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치료 방법은 IVIG 면역글로불린 플러스 아스피린이 이 가와사키 치료는 스탠다드 치료 방법입니다. 초기에 적절하게 IVIG와 아스피린을 사용하면 관상동맥 합병증이 25%에서 3 내지 5%로 확 줄어버립니다. 요번에 이제 2024년도 미국 심장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바뀐 거는 예전에는 100mg을 아스피린을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써서 뭐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더 좋은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는 30에서 50mg으로 조금 줄였고요. 그게 이제 이전에 한국하고 일본에서, 사실 가와사키 치료는 한국하고 일본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긴 합니다. 50mg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50mg, 그 다음에 열이 떨어지면은 이제 항혈소판 목적으로 항응고작용을 기대하면서 6 내지 8주간 정도 아스피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업데이트가 2024년도에 중요한 업데이트가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IVIG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해서 애들 치료하면은 열이 뚝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안 떨어지고 이걸 투여했는데 36시간 후에도 38도 이상 고열이 나면 이제 의사들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아지시고요. 계속 열이 고열이 나면 이제 면역글로불린 불응성 가와사키병이고, 이러면 관상동맥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 가와사키 환자들의 약 10에서 20% 정도가 이 불응성 가와사키병입니다. 관상동맥 합병증 발생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고요. 예측되는 인자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합병증이 클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근데 요번에 바뀐 전략은 뭐냐 하면, IVIG를 치료해서 애기들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치료할까, 그런 게 아니고, IVIG 치료하기 전에 미리부터 이런 애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판단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보조 치료 방법을 같이 처음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 고위험군, 처음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해서 아기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6개월 미만의 영아고, 그 다음에 초기 응급실에서 심초음파를 받는데 심초음파에서 관상동맥이 확장된 것이 보이는 그 중증도 이상, Z스코어가 2.5 이상의 관상동맥 합병증이 확인이 되고, 또 쇼크 증후군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아예 초기부터 면역글로불린 더하기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글로불린 더하기 TNF 알파 억제제, 또 면역글로불린 더하기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면역글로불린 더하기 뭐 인터루킨 1 저해제, 뭐 이런 것들을 합병해서 같이 합해서 쓰면은 효과가 좀 좋을 수 있지 좋다라는 그런 게 요번에 2024년도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하고 맞을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가와사키 그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못 듣고 있고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이게 심장의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는데, 정상은 Z스코어가 2 미만이고 중형 동맥류는 2.5에서 5.0, 거대 동맥류는 Z스코어가 10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 내경 안에 지름이 8mm 이상인 경우에 거대 동맥류라고 해가지고 이 애기들
가와사키 후에 요 관상동맥이 이렇게 꽈리처럼 커지거나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Z스코어라는 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애들 체표 면적 대비 관상동맥의 사이즈를 재는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뭐 고수들은 그냥 딱 심초음파만 되면 뭐 딱 아시긴 하던데, 체표 면적 대비 관상동맥 내경의 표준화 수치, 거대 동맥류는 자연 소실이 어렵고 혈전 형성, 그래서 심근경색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와사키 후에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용량 아스피린을 꾸준히 먹이고 그 다음에 동맥류가 계속 크다 그러면 아스피린을 물기암 투여하고 또 와파린이나 이런 것들을 항응고제를 병합을 했는데, 2024 가이드라인에서는 와파린 주사제가 조금 모니터링이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해서 경구용인 항응고제를 쓰는 것도 괜찮다. 써라가 아니고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프라벨로 알고 있는데요. 딱 이 약들이 쓸 수 있다니까 한번 고려해봐라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안 좋은 경우죠. 20살 남자가 운동하고 농구하는 중 건강했던 사람이겠죠. 흉통을 호소해서 병원을 갔더니 관상동맥이 왼쪽 그림처럼 풍선처럼 부풀어 있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생후 100일경 아기가 굉장히 열 때문에 고열이 나고 무슨 발진도 났었다. 근데 뭔지는 몰랐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심전도에서도 이 심근경색이 보이고 관상동맥 조영술, 이 그림은 관상동맥 조영술이거든요. 거기에 아래쪽은 석회화 된 병변이 보이고 위쪽엔, 중간 쪽에는 완전히 꽈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유소하게 가와사키병을 앓게 되면 그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성인기의 조기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심하죠. 관상동맥이 이렇게 무슨 꽈리처럼 또 석회화도 돼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가 봐요. 이 관상동맥은 못 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러면 언제 급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관상동맥을 만들어서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그래서 가와사키 병력이 있었고 예전에 동맥류 확장 얘기를 들었다, 뭐 그런 사람들 흉통이 발생했다 그러면 심장 검사를 정밀하게 검사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IVIG 투여한 사람들은 생백신 접종이 안 됩니다. 수두, MMR, 수두 MMR이 돌 지나서 한번 맞추고 그 다음에 4에서 6세 또 한번 맞추죠. 그 수두하고 MMR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IVIG 투여한 후에 11개월 이내에는 맞으시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스피린 복용하고 독감이나 수두가 유행하면 라이증후군이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엔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라이증후군이 발생률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방접종들은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수두하고 MMR 등의 생백신, 예전에 일본 내염 생백신이나 이런 것들만 안 되는데 지금은 일본 내염 생백신도 없어졌고요. 관상동맥 상태에 따라서 1년, 5년 또는 평생 심초음파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가와사키 병의 요약을 해보면 5일 이상 발열이 있고 눈도 빨갛고 임파선이 만져지고 입술이나 혀가 딸기처럼 빨개지면서 갈라지고 BCG 맞은 자국이 붓거나 빨개지거나 그러면 가와사키를 의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는 기본적으로 IVIG나 아스피린을 치료를 하는데 6개월 미만의 애들이거나 관상동맥이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애기들은 이 IVIG를 투여를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환자들에게는 2024년도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으로는 조기에 스테로이드 플러스 IVIG 플러스 스테로이드나 면역글로불린 더하기 뭐 TNF 알파 아고니스트 억제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기 강화요법을 고려해 봐라 라는 거고, 또 계속된 관상동맥 발생이나 혈전 같은 것들을 성인기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게 가와사키 병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어렵죠. 가라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병증도 굉장히 오래가고 또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급사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요거랑 또 비슷한 또 코로나 후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도 조만간에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합니다. 이상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닥터 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